반갑습니다. 박소장한다 박준철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방도 1028호 관련해서 호재도 가지고 있고 또 원가법으로 또 수익환원법으로 제가 분석해 드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경남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인데요.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고 제가 차후 원가법으로 또 분석해 드리고 수익환원법, 수익 방식으로 또 평가를 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평도 드리고 현장 영상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 경매에 대해서 또 보는 시야각을 좀 넓히고 싶다는 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30억이 넘으니까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현실 감각이 조금 없을 수도 있으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에는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 박 소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음? 렛츠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당 경매 물건의 입지에서 가장 호재가 될 만한 소식부터 하나 말씀드리자면 양산시 상북에서 웅상 1028호 지방도 국도 성격 그리고 신설 첫 단축 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23년도인데 2024년도에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웅상선, 그러니까 양산 웅산을 통해서 울산 무고등까지 연결되는 광역 전철망이 또 연결되고 나면 또 한층 더 좋아질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길어지겠죠. 긴 영상 싫으신 분들은 아시죠?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 타경 105084 소유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85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입니다. 토지 면적은 631.92평 편의상 계산할 때 632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890.49평 890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금 채권이라는 게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61억 7천 11만 4,180원, 최저가는 49%인 30억 2,335만 6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5월 29일입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만 14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경매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30억으로 꽤나 높지만 여기에 토지 가격을 빼고 또 건물 원가법으로 접근해보면 지금 현 상태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수익 방식, 그러니까 수익 환원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아까 632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층에서 4층까지 되어 있고 옥상층에는 카페 루프탑 같이 만들려고 했고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덮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용 승인은 2014년 8월 11일이라고 됐는데요. 특이하게 등기부에 633.8제곱미터인데 여기는 보면 697.4제곱미터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릅니다. 이게 2016년도에 정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두 개 공부상의 면적 차이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외를 보시면 물탱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종물이니까 포함인데 특이하게도 태양광 발전 설비 일식이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 영상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옥상측에 루프탑 끝이 지붕물 전체로 타원형으로 덮으면서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그늘막 같이 오히려 활용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들어가 보면 현 채무자의 소유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차임을 청구한다든지 뭐 상계 처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풀어갈 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 비교에도 보시면 옥상에 소재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 97kW입니다. 메가와트 아닙니다.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 뭐 이런 것들은 다 사건 매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전선 선화지가 147제곱미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통상적으로 한전에서 한번 구분지정권 설정하면은 이거는 인수인데 현장 영상에서도 또 나중에 입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선화지가 영향을 주는 부분은 미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는 비교적 늦은 2024년 1월 31일인데요. 건물 규모에 비해서 임차인이 많지는 않은데 특이하게도 모두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음이죠.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대항력이 없다고 돼 있고 여기 보증금 규모 없이 월세만 110만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또 안을 게 없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다 보면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 낙찰자 인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설정할 때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놓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입 방식에 대해서 계산을 드릴 때도 여기 있는 임차 보증금을 다 합쳐서 거기다 취득세까지 계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참고용이니까 야 이게 8,500 전부 인수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태클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찾아가 보면 1층 110, 112호라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1층에 북측 방향에 있는 사무실 4칸을 전부 다 머슨 트레이딩이라는 이 업체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증금 1000에 월 200이라 돼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모 땡땡은 커피 전문점, 그래서 제가 베이커리 같은 거 하는 업체이던데요. 상가 면적이 279.80제곱미터인데 보증금 2,500에 월 300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조금 되는데 여기 2층의 임대차를 보면은 204호에서부터 213호까지라고 되어 있고 보증금 4,000에 월 900이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2층에 올라가 보시면 나중에 영상에 보시겠지만 201호 오피스 사무실 빼고 거의 전체 면적을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적 자체가 월 900이라 세팅되어 있는데 1층에 보시면 두 개를 합쳐도 500이 안 됩니다. 물론 또 현장 영상에 보시면은 건물 좌측편, 그러니까 왼쪽 제일 끝에 그 통신사 대리점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합쳐도 1층과 2층의 이 전세 보증금 월세 규모는 조금 이상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3층에 대한 임대차는 조사되지 않았고요. 4층 401호가 1000에 월 100만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도 관련 회사로 보이고요. 또 4층 중에 일부 267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 양산교육청에서 보증금 없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얽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사된 그대로만 보자면 임차인은 5명이라 되어 있고요. 보증금 8,500에 월 1,610만원입니다. 나중에 수입 방식에서 제가 계산 드릴 때 이 수치를 가지고 어쨌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신고를 찾아보겠습니다. 2020년 2월 3일 소유권, 참고로 거래 금액은 36억이었습니다. 등기 원인이 소유권 이전이니까 이거는 건물을 지었다기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가져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2023년 1월 31일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끊고 이상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과 건저당 사이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지상권이 설정되었고요. 이건 한땡땡은 한전에서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여기 구분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이건 인수되는 겁니다. 2020년 2월 3일 소유권이고요. 여기 이전이라 되어 있죠. 아까 36억에 거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31일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역시나 사이에 대항이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뭐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조사된 만큼 최악의 경우에는 인수한다라고 설정하고 저는 계산을 해 나갈 겁니다. 카카오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고 오실 텐데요. 아무래도 1층에서부터 4층 그리고 옥상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깁니다. 그럼 또 시청에 방해되니 저는 잠시 해당 경매 물건 바로 맞은편에는 샤브매니아라는 브랜드로 5월 중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이 외관이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괜찮은데 2014년도에 사용 승인되었고 추가로 2016년도에 일부 정축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그러니까 가장 왼쪽 편에는 헤드폰 스토어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임대차는 조사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층에 보면 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 여기는 모브라는 브랜드로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전경을 한번 보는 건데요. 바로 옆에 1단의 토지로서 같이 활용되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경계를 나누어서 조경을 해뒀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지나가면서 고압 철탑도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경계 부분에 이렇게 석축을 쌓아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제일 끝쪽에 여기 위로 고압 선로가 지나가는데 해당 주차장에서는 선로 바로 밑이 아니니까 사용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고 안쪽으로 가면서 보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석축을 쌓아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토지도 조금 추가로 편입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건물 뒤쪽에서도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복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2층, 3층, 4층이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장 영상에 복도를 또 촬영을 해놨으니까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출입문이 두 개가 가깝게 붙어 있고 또 반대쪽에도 두 개의 출입구가 붙어 있는 방식인데 2층, 3층에서부터는 출입문이 이렇게 가깝게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1층에 북측 쪽에 사무실 4칸을 여기에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에 월 200이라고 조사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1층으로 들어가면서 보는 건데요. 2층에 지금 학원 영업되고 있고 왼쪽에는 카페로 활용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카페에 제공되는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2층에서 내려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 시작할 건데요. 201호부터 보는 건데요. 여기는 임대차가 조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 채무자 관련 업체로 보입니다. 남쪽 쪽으로는 라운지, 그러니까 담배 피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전층에 똑같이 구조되어 있더라고요. 모브 학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모비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던데요. 여기는 학원으로 지금도 현재 운영되고 있고 나중에 복도 쪽을 가면서 제가 촬영할 건데 아이들이 수업하거나 자습을 하는 곳이라서 제가 추가로 촬영을 하지 않고 왔긴 합니다. 이 복도 구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도 지금 화장실이 있고 저 복도 제일 끝에도 이런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구조입니다. 보면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저 반대쪽에서도 한번 가봤는데 아이들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층에 내려서도 보겠습니다. 3층에도 기업 부설 연구소라 되어 있는데 마크는 작지만 2층에 있었던 201호 사무실과 같은 업체의 부설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쪽으로는 라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는 선팅돼서 안 보였었지만 지금 투명으로 보면 안쪽의 구조를 대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 나머지 왼쪽 공간은 갤러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부로 보시면 2층, 3층, 4층의 구조를 칸막이가 있냐 없냐의 차이겠지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층 카페도 비슷한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3층 복도 쪽을 보여드릴 건데 이 복도 모양이 거의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쭉 사무실도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1층과 달리 출입문이 좀 간격이 좀 넓죠. 아마 이거는 아예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입문을 어느 정도 간격을 뒀던 걸로 보이는데 내부 공간은 통으로 하나가 쭉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어떤 전체를 사용하는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여기는 임대차가 조사되어 있지 않는데 2층에 9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뭐 절반만 가져와도 400은 충분히 하겠죠. 이 반 공간 말입니다. 갤러리는 또 논외로 하고요. 아무튼 왼쪽과 오른쪽에 다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층도 가보실 텐데요. 4층에 401호도 보면 오피스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 1000에 월 100만원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층에는 아트홀이라는 이름으로 모브 아트 센터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강당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협연실 같은 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라운지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구조는 동일하죠. 3층과 4층 구조는 거의 동일한데 여기 아트홀이라는 공간이 아까 3층에서 보셨던 갤러리와 같은 구조일 것 같고요. 또 한쪽 왼쪽에 사무실, 북측으로 있는 사무실 4칸은 복도 방식인데 여긴 잠겨 있어서 복도를 못 봤지만 3층, 2층 갔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상 쪽으로 가볼 건데요. 여기 보면 루프탑이라고 되어 있고 아주 뭐 마음에 들게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옥상 공간 자체를 굉장히 잘 구성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잔디 색깔의 매트를 깔고 위에는 비를 맞지 않게 그러니까 루프탑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매각에서는 제외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자면 채무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사용료를 그러니까 이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공간을 그걸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각 통신사의 통신 중계기들도 이렇게 옥상에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왼편에 있는 것이 중계기가 좀 크고 좀 멀리도 중계기가 있는데 카메라 앵글은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기도 중계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간을 굉장히 넓게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덮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햇빛을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구조가 좀 활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한 번 더 보는 건데 잘 공사가 됐긴 한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비 보수하려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분해해낼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의 물건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그 위성에 보이는 지도를 보면은 1단의 토지들이 전부 다 같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현재도 여기 보면 이 공간에 모브라는 큰 간판이 쓰여 있거든요. 여기가 모브라는 1단의 식당으로서 활용되고 있었고, 또 블로그 후기들도 보니까 모브라는 아트센터 여기 갔는데 주차장 하나 대박이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든다, 그리고 카페조차도 딴 데에 비해서 싼 건 싸고 비싸긴 비싸지만은 굉장히 공간이 넓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가 현장 촬영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이렇게 경계석이 설치되고 조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주차장이 조금 좁다라는 생각은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공간만 해도 넓지만 이 건물 규모에 봤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 영상에 보셨지만 여기는 5월에 샤브 매니아라는 또 다른 브랜드로 식당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차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의 동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산이고, 그리고 여기 또 농업진흥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의 확장성이 없었는데 향후에 웅상선이 개통된다면 아마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국도 7호선이고 이 라인이 국도 1028호인데요. 광역 전철망은 이쪽을 지나가면서 이 어디에 일정하게 서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제가 양산 주진 흥등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아주 아무것도 없다라고, 또 도시의 도로망이 단절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데요. 기사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양산시 상부 웅상 1028 지방도 국도 승격 이게 추진한다는 거고요. 이게 계속 기사들이 나오는데 2024년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많이 축소시켜서 전체 그림을 보고 제가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 건데,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이 동쪽의 양산, 그러니까 동양산 쪽에 해당하는 거고 이쪽은 서양산이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번화한 곳은 이쪽에 아래 물검이나 부산대학병원 쪽이 발전상이 좀 빠르긴 한데, 동양산 쪽에서는 낙동강 물을 원수로서 취수해서 활용하는 거고 서쪽에서는 밀양댐 쪽에서 물을 활용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동쪽과 서쪽의 식수원의 취수원이 또 다르고 천성산이라는 곳으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1028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양산시의 재정으로만 하기 힘드니까 국도로 승격시키고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상북면이라는 곳,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결국은 터널을 뚫어서 아까 양산 웅산 출장소라는 곳으로 터널을 뚫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밀양시의 숙소원을 동쪽에도 공급할 수 있게 그 도로망을 따라서 터널을 뚫고 같이 끌어오겠다는 것이 양산시의 큰 그림이거든요. 다시 들어가 보면 양산시청 웅상 출장소라는 게 여기 있고 천선산에서 뚫고 내려오면 이렇게 오겠다는 겁니다. 여기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대충 천선산을 뚫고 온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고 그게 결국은 양산시청 웅산 출장소 쪽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진 흥등 도시개발지구도 동서가 연결되니까 지금보다는 교통망이 좋아질 거고, 제가 제안 드린 대로 이렇게 남북 쪽에 도로망도 좀 더 확충해서 연결시킨다면 여기가 좀 더 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지금 기존에 국도 1028호, 그러니까 울산과 여기 웅상을 오가는 이 도로망 쪽으로 연결됐을 때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니까 지금보다는 입지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조금 더 축소해서 살펴보자면 와지 일반산업단지, 서창 일반산업단지, 저번에 소주가 왜 소주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소주 일반공업산업단지, 그리고 조그만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용당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전통적인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진 곳은 여기 롯데마트가 보이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북쪽에서의 주거단지와 다르게 또 여긴 한참 단절되고, 여기에 보면 트레이더스 홈세일 클럽 양산점,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이 있는 이 일대에도 주거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당 경매 물건은 북쪽의 주거단지하고 남쪽으로 쏠려있는 주거단지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웅상선이라는 게 나중에 광역도시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테고, 또 계획대로 국도 승격되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이 앞으로 흐름이 생기게 된다면 해당 경매 물건에 봤을 때는 지금 현행보다는 무조건 교통이나 입지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 실거래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2022년 9월에 자연녹지가 180만원 거래되기도 했고 2024년 1월에 110만원에 거래됐던 이 물건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과거로 말하면 절대 농지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반듯반듯한 필지들이요. 여기가 길가에 물고 있는 건 160만원까지 거래됐다는 겁니다.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같은 지방도 라인에 있는 이 해당 필지는 2022년 4월에 374만 9천원에 거래됐다고 하는데요. 건물은 없고 잡종지입니다. 여기 아래도 2017년 12월에 274만원도 있고요. 현재 해당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자체가 평당 223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생산 녹지도 160이고 뭐 인근에 있는 300만원이 넘는데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14억 1천만원인데 이걸 250만원 정도,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주는 가격 정도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하자면 250을 넣으면 15억 7,900, 그러니까 15억 8천 정도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원가법으로 한번 쪼개보자면은 현재 최저 입찰 가격 자체는 30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뭐 나중에 다툼이 있겠지만 전체 최악의 세팅을 해서 8,500만원 다 물어준다고 보면 여기에 최저 입찰 가격 더하기 8,500만원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긴 상업 건물이니까 취득세 4.6% 정도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해보면 3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토지 시세를 25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빼면은 15억 8천 정도 빼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건물 면적이 890평 정도 되니까 현 건물 가격은 188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 건축비 상승분들을 생각하고 감가상각을 아무리 생각해도 저렴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토지 시세가 250만원 더 됩니다.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자체가 223만원이고 주변 거래 시세를 봤을 때 충분히 300도 넘어가지만 250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수익 방식, 그러니까 수익 환원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면 보증금 8,500에 월 1,61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2층에는 여기 보면 4,000에 900이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3층은 조사되지 않았고 또 1층의 왼쪽 통신사 대리점 있는 거기도 제가 임대차 보증금이 조사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각 층마다 201, 301, 401이 있는데 401호만 100만원이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1호가 201호도 100만원씩 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차 밸런스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황대로 그러니까 1610만원 들어온다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역산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 임차 보증금 1610만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100을 하고 나누기 내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아까 최저 입찰 가격 30억 2300만원 더하기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어주는 8,500만원 더하고 여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취득 금액으로 보니까 4.6%를 하니까 1.046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나온 금액하고 지금 월세가 나오는 것을 나누어 보시면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수익률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시면 5.94%, 그러니까 약 수익률이 6% 정도 되는 겁니다. 원가법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대지 250, 건물 250 이렇게 잡고 전체 연면적을 곱해서 지금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 플러스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들을 다 합산해서 계산해 보면 16.9% 그러니까 17% 정도 할인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남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4층짜리 근린상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로드뷰나 지도상에 봤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없게 느껴졌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건물의 관리 상태나 이런 활용도 면에서 괜찮게 지어졌다는 게 느껴졌고요. 지금 경락잔금 대출을 위해서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 금리가 5% 중반 정도 될 건데요. 아까 제가 수익환원법에서 계산드렸다시피 수익률이 5.94%, 약 6% 정도 되기도 하고 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원가법으로 적용했을 때 얘가 38억 정도 가치가 되는데 최악의 경우를 봤을 때도 32억 5천 정도 빼면은 한 16.9% 정도 할인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진 흥등지구 쪽에서 연결대가 양산 웅산 출장소 쪽으로 연결되는 터널이 연결되면은 입지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 나중에 울산 모고동으로 연결되는 웅산선이 개통하게 된다면 이쪽으로도 관련 라인이 지나가게 될 거니까 뭐 정거장이 어디 생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입지에서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였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서 또 인구가 조금 더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억이라는 큰 자금을 여기 투입하기에는 더 메리트가 있고 더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회차를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자금력과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은 지금 현 입찰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개인의 판단의 영역입니다. 나 30억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로서의 자질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투자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어떤 물건에마다 대응하는 개념이지 내가 이 돈 있으면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마 그 단계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분들은 그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투자는 개인 판단의 영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조사한 바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조사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조사 의뢰나 매수 의뢰를 받는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관련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만.